많은 화산이 모여있는 이곳에는 화산으로 생긴 특이한 지형도 있습니다. 땅에 선명하게 그려진 움푹 파인 자국. 이곳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도 추정컨대 저 화산작용하고 화산 꼭대기에 있는 빙하가, 화산이 폭발하면 빙하가 극격히 빨리 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빙하 녹은, 화산 꼭대기 빙하 녹은 그 물들이 급류를 형성하면서 이 계곡으로 타고 내려왔다 보면 되죠. 그때 빙하가 녹은 물과 엄청난 화산재가 범벅이 되어 흘러내려왔을 텐데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오, 떴다. 지금 보면, 예, 완전히 화산재죠. 저 쪼개진 이 단면이 보이죠. 화산재가 이렇게 덩어리진 거예요. 아주 그래서 암석이 된 거죠. 이 그런 브라이트. 오랜 지질학적 시대를 거치면서 셀 수 없을 정도의 화산 폭발이 있었던 이곳. 그렇게 만들어진 화산은 왜 제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SiO2 유리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성이 높아요.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할수록 마그마가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마그마 성분이 죽처럼 그 점성이 낮으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다가 점성이 굉장히 낮아지면 말 그대로 범람을 하게 돼요. 강물처럼. 그걸 이제 지질학에서 현무암 범람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개마고원, 인도의 데칸고원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현무암 범람이 지구의 기후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대한 현무암 범람은 이산화탄소의 그 가스의 대기 중 방출을 동반을 하게 되거든요. 그 화산 활동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가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구 온실 효과가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현무암 범람이야말로 우리가 보는 어떤 화산 활동 이상으로 중요한 지구적인 현상이죠. 빙하가 지구의 조각가라면 현무암 범람은 기후와 대륙 생성의 토대가 됩니다. 이곳 화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척박한 사막의 오아시스 토코나오 마을로 찾아갑니다. 마을은 평온하고 한적한데요. 그곳 거리에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건물의 벽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그 건물의 그 벽에 보시면 전부 다 화산에 관련된, 화산이 만드는 암석들이죠. 예, 응애암 같은 것들, 이거는 브라이트 같은 것들로 갖고 전부 다 벽돌, 집 전체를 만들어요.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지혜이죠. 마을의 중심에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하얀 종탑이 이색적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있는 화산 모양의 형상이 인상적입니다. 화산을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화산이 함축되는 많은 의미를 체화해야죠. 그러면 이제 화산에 대한 위험을 본능적으로 느낀다든지, 그래서 숭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종교화되는 거죠. 특히 하와이 가면 펠레 신이 유명하잖아요. 하와이 화산이 신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와이에서 뭐 관계없는, 예를 들면 어떤 다른 동물을 신으로 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하와이 뭐 별다른 동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연 환경에 가장 생존에 중요한 어떤 동물이나 지형 지물을 초기 인류들은 이미지화해서 그 이미지가 바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상징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거친 대자연으로부터 살아남고자 했던 초기 인류의 간절함이 눈에 선합니다. 이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이 꽃을 보니까 느낌이 색다르네요. 특히 환경이 열악할수록 꽃을 보면 더 반갑잖아요. 그건 사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꽃하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이 맺어온 오랜 적어도 1억 년 이상의 상호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꿀과 꽃가루를 매개로 공생했던 꽃식물과 곤충. 그런데 곤충을 잡아먹는 포유류가 출현하자 꽃은 붉은 열매를 만들면서 포유류가 곤충 대신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꽃, 곤충, 포유류가 상호 공생을 하게 된 거지요. 다시 여정은 화산의 흔적을 찾아 떠납니다. 안데스 화산 벨트 중 중앙 화산지대는 페루에서 칠레까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그 일부인 나파카나는 약 400만 년 전 초대형 화산 폭발로 생겨난 칠레에서 가장 큰 칼데라 분화구입니다. 저는 지금 이 큰 칼데라 안에 있는 타라 소금 호수로 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은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3개국 국경이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사방에는 온통 화산들이 있죠. 저기 화산이 있고 그 화산의 분출로 생긴 분화구에 호수가 형성된 칼델라 호수가 있는데 그 칼델라 호수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 호수가 형성된 거죠. 거대한 칼데라 안에 형성된 타라 염호는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람사르 습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플라밍고 홍학류의 중요 서식지이죠. 총 5종 중 제임스 홍학, 칠레 홍학, 안데스 홍학 이 3종이 안데스 고지의 호수와 늪에서 무리지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소금 호수가 해발 4,500m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백두산하고 한라산 높이 정도인데 두 개 합친 높이 정도예요.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 왜 이 새들이 사느냐 하면 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타라든지 이 홍학이라든지 이런 종들의 생존 전략이 뭐냐 하면 천적이 없는 아주 극한 생존 환경에 살면서 다른 천적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죠. 말 그대로 생물권에서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이쪽에 사는 그 동물종들은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온순해요. 붉은 빛이 매혹적인 홍학이지만 처음부터 이 색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 회색을 띠다 자라면서 색이 변하는데 그게 바로 먹이 때문입니다. 플랑크톤 종류 중에 붉은색 색소를 띠는 종들이 있어요. 그런 플랑크톤을 많이 여가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학의 입 속에는 필터링 할 수 있는 가는 체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물에 이렇게 고기를 잡듯이 그런 플랑크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이제 삼키면서 그 색소가 온몸에 털로 이렇게 깃털로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색깔로. 4,500m 고지대라 사람은 숨쉬기조차 힘든데 홍학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입니다. 화산과 사막이 만나는 이 풍경은 우리를 또 다른 세계로 이끕니다.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곳을 듣고 있는 건 소금입니다. 건조된 상태에서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소금이 그냥 판상으로 이렇게 테이블처럼 이렇게 거의 한 10cm 이상으로 두껍게 이렇게. 이것도 과거엔 큰 호수였는데요. 주변 하산의 나트륨 장석에서 나온 나트륨 성분과 하산에서 뿜어져 나와 물에 녹아있던 염소가스가 결합해 염화 나트륨, 즉 소금을 만든 거죠. 이곳의 푸른 하늘빛을 담고 있는 호수는 참 맑고 투명합니다. 참 황량하면서 아름답고 그러면서 더럽고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표현하기 어렵고 자연의 그런 어떤 낭비적인 열정이랄까 그냥 끊임없이 그냥 보여주는데 무관심한 거죠. 그 끝없는 자연의 무관심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신성한 것들이죠. 인간적 관심을 초월한 그걸 이제 네이처라고 하죠. 자꾸 이제 인간은 거기서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느낌을 묻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쩌면 자연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무심함으로 인간을 맞이하는 호수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호수물에 들어가면 저절로 몸이 둥둥 뜹니다. 마치 사해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냥 자동으로 떠 있어요. 편하네요. 편하네? 예. 일반 어떻게 소금 나트륨 뭔가 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력이 느끼세요? 네, 부력이 느껴져요. 이 텔레비에서 보던 느낌이 둥둥 뜨는 가 의심스러워서 들었는데 진짜 뜨는 기분이 자연의 신비합니다. 진짜 신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뜰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올라가도 뜰 것 같아? 문제 없어요. 왜? 오세요. 그건 바로 소금 때문입니다. 이 소금 호수는 바닷물보다 더 높은 소금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짠 소금물인 셈인데요. 바닷물 1리터당 대략 한 35g의 소금이 녹아 들어 있어요. 상당한 양이죠. 근데 소금이 많이 녹아 들어가면 바닷물이 무거워집니다. 바닷물이 무거워지니까 부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해처럼 사람 들어가면 뜨는 거예요. It's the heart afraid of breaking that never learns to dance. 화산과 사막, 소금이 어우러져 절묘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이곳에서 우리는 또다시 묻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느끼느냐고. Takes the chance. It's the one who won't be taken. 이 신비로운 자연을 볼 때마다 행성지구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Nothing to give. 지금도 뛰고 있는 지구의 심장박동, 여러분들에게도 들립니까? Afraid of dying that never learns to live. When the night has been too lonely and the road has been too long and you feel
인공적인 흔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과 그 영원한 현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이 바위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Despacito, quiero respirar tu cuello despacito. Deja que te diga cosas al oído, para que te acuerdes si no estás conmigo. Despacito, quiero desnudarte a besos despacito. Firmo en las paredes de tu laberinto.